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작동을 안 하나? 제가 오늘 안 눌렀네요. 20분 운동 성공, 20분 독서, 기상, 아침 글쓰기, 코딩 공부, 6,000보 걷기. 새해마다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계획이 있죠.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렇죠. 핵주먹, 타이슨이 했던 얘기입니다. 영국 선수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영국 선수가 도발하니까 그래, 너에게도 계획이 있겠지. 나한테 얻어맞기 전까지는. 야식 끊기, 다이어트, 금연, 운동,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좀 출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야채를 먹기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야채를 먹고 있습니다. 야식은 안 먹고요. 야식 끊기를 했는데 설교문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쉬려고 TV를 틀었더니 마침 로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계속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에 뭔가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8,000원짜리 배달앱 로제 그 떡볶이 가게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을 해봅니다. 8,000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만 보태면 내 돈 많이 안 들이고 로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겠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눌렀습니다. 쿠폰을 먹이고, 이야, 30분 만에 오더라고. 로제 떡볶이를 먹는 저를 발견하며,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만, 있다. 얻어맞기. 먹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식을 먹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참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에 성공한 70대 할아버지 얘기를 저는 들려드리고 싶은데, 상담대학원을 졸업했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 경로로 선생님들이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 선생님들이. 그 중에 이제 무슨 금연센터, 여기 이제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가셔서 도움을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첫 번째 이제 4박 5일을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TV에 보면 광고가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수료를 하면 돈도 되돌려 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첫째 날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아닌데 이런 자료 사진이 많더라고요. 첫째 날 1회기 담배와 함께한 나의 인생사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사는데 얼마를 썼나? 이야, 꽤 많은 돈을 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담배와 함께한 나의 인생사 중에 내가 70세면 몇 년을 담배를 피웠나? 어떤 분은 막 10년 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래저래 모아보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담배를 왜 끊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 계기에 대해서 쫙 돌아가면서 이제 10명 정도 분이 앉아가서 계시는데 합숙을 하거든요. 이제 차례차례 얘기를 하는데 70대 할아버지가 다 건강하세요. 나 이때까지 담배 폈는데 건강했다. 끊을 이유가 없었는데 손녀가 태어났다. 그 순간 우리는 울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진짜 우시면서 내 손녀 건강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시는, 난 담배를 안 피우는데 끊고 싶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 가족들을 위해서 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성공하셨습니다. 이야, 손녀를 위해서 끊겠다. 그분은 아니에요. 네, 그분은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네. 이야, 변화. 예, 이렇게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는 어렵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 이거죠. 뭐냐면, 이야, 하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바꿨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과거에 했던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참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다 이런 시절에만 해도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 강대상 위에 지금 피아노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드럼 같은 이거 키보드 같은 거. 드럼을 여기다 올려놓느냐 마느냐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입씨름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예. 네.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드럼은 있을 수가 없다. 비성경적이다. 이야, 지금 다 올라와 있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대한 이런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참 큰 저항이 일어나고 두려움도 느끼는 게 지금 AI입니다. 그쵸? 이 AI가 이 법조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짧은 한 3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 한 그 아기 엄마가 나와요. 아기용품을 좀 싸게 구매하려고 어느 모임에서 만난 분한테 그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뭐 사내 강사로 아기용품 만드는 회사에 사내 강사로 일을 해서 자기가 한 30% 40%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 돈을 보냈는데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변호사비가 15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소송을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고소장을 써서 승소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걸 테크. 이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막아야 된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한가? 새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로제 떡볶이를 제가 당뇨가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먹었습니다.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막 혼내준다고 막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뛰지 마. 더 뛰어. 그렇죠. 뛰면은 안 사줄 거야. 소용없다 이거죠. 강제력.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거나 청소를 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죠?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도 청소를 안 하게 되죠. 강제력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변화를 촉진하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건강한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죠. 아까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70세가 되도록 70년은 아니겠죠. 아무튼 굉장히 오랜 세월을 담배를 피셨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건강한 관계, 이 손녀와 건강한 관계 이걸 생각하니까 담배를 끊게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는 대단한 계획을 갖고 가다가는 한 대 얻어맞는 거죠. 근데 스텝 바이 스텝 작은 일부터 책을 한 권 쓰려면 한 줄부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지녀야 된다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전시였는데 론 뮤익이라는 사람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3번이나 갔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호주 출신 인체 조각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치킨맨이라는 작품입니다. 막 론 뮤익이 사람을 되게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회화 같은 경우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치킨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 닭의 관점에서 할아버지를 보기도 하는 거죠. 이 관점의 변화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풍성한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예요. 예. 근데 첫 시간 이 신입생들이 입학을 해서 문학 수업을 받는데 키팅 선생님 갑자기 교탁 위로 올라가더니 너희들도 다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애들이 머뭇머뭇 하니까 자기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학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다른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멋진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카메라 필름하면 옛날에 뭐였어요? 코닥이었죠. 코닥의 뒤를 후지 카메라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코닥이 1990년대만 해도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탑 10의 5였습니다. 그런데 필름 카메라가 어떻게 됐죠? 2000년대부터 해서 급감해서 96%가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 10년 만에. 왜 그랬죠? 디지털 카메라 때문이죠. 아이폰, 스마트폰 때문이죠. 코닥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상표권은 가지고 와서 지금 의류회사인 줄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코닥이 의류회사인 줄 알아요. 옷을 파니까. 예. 그런데 후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피부하고 필름하고 비슷하대요. 피부하고 필름하고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필름하고 피부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에 대한 이 기술이 있는 후지 필름이 이게 관점을 새롭게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부하고 비슷하니까 필름하고.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이야. 그래서 고기능 소재 이미징 헬스케어. 지금 후지 필름이 헬스케어가 32%입니다. 완전한 리노베이션을 이뤘어요. 그래서 후지 필름은 코닥은 사라졌는데 후지 필름은 지금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 이거죠. 여러분 또 관점을 새롭게 한 회사를 또 소개해 볼게요. 어디죠? 반지앤노블. 야, 반지앤노블이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미국 50개 주에 600개 서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동네 서점들 다 죽인다고 원성을 듣던 서점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2012년만 해도 저렇게 큰 매출을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2019년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도 유명한 아마존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반지앤노블이 최근에 휴일에 방문객 수가 저렇게 치솟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제임스 던트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임스 던트가 리더로 새로운 CEO로 부임하면서 반지앤노블이 극적인 전환을 이뤄요. 제임스 던트는 책 덕후입니다. 실제로 독립서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서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도 보시면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 서점이라고 대형 서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책을 낸 이후에 한 500만 원 내면 이렇게 제 코너를 마련해 준대요. 1000만 원 내면 이렇게 모두 막 제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를 마련해 준다. 이름만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게 다 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요 매대 있잖아요.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그거 가득 채우려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요즘 서점 가보면 큰 서점 가보면 그렇잖아요. 통로도 좁고. 근데 제임스 던트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책 덕후니까 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저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사람들을 직원들이 잘하니까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이 좋아할 만한 책을 직원들이 직접 골라서 저기에다가 배치하게 하고 저기 보시면 직원들이 그 밑에다가 이 책은 이래서 좋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책 소개하는 것도 글도 써놓게 했습니다. 그게 바뀌어버린 새로운 관점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변화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반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돼야 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올 첫째 주에 박태현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워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육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몸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작은 시작, 운동의 시작, 반복적인 어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식습관, 이런 것들을, 또 운동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I 때문에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변화가 좀 싫기도 하고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름으로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6년 벽산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여 앞으로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